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전 아들을 결혼시킨 후 내내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건강에 큰 문제 없이 살았는데 아들이 해외에 주재원으로 파견을 나간 후 외롭고 쓸쓸해서 간간히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풀었는데 그날따라 날이 추워서인지 그만 쓰러져서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죠. 지나가던 행인이 119로 신고를 해줘서 응급실로 실려간 덕에 살아나게 된 겁니다. 병원에서 보호자를 찾자 며느리가 와서는 일반 병실로 옮겨달라고 해서 한 달 동안 5인실에서 온갖 일을 다 겪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빨리 발견을 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편마비가 생겨서 재활을 해야 한다는 말에 저를 간병인이 상주하는 재활병원으로 옮겨놓고 며느리는 들여다보질 않았습니다. 아마도 간병비와 병원비만 송금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안 해주었다면 전 이 세상에 없었을 테지만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저로선 피눈물이 났습니다. 아들과는 연락도 되지 않았고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괴로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부축을 받긴 해도 걸음을 걷게 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의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보호자가 와줄 수 있냐는 겁니다. 불현듯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진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괘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제가 지난주에 복통이 심해서 위 내시경을 했는데 혹이 보인다는 겁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할 것 같다면서 소견서를 써주는데 보호자 없이 전 간병인에게 돈을 넉넉히 주고 응급실로 들어가서 검사 결과를 받는 것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를 재확인하는 것부터 펫 검사까지 이틀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재활병원에 들렀다는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위암일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간병인과 함께 다시 재활병원에 다시 가려고 했는데 퇴원 처리가 되어 있더군요. 외출 2일로 해놨는데 제가 암이라고 확신을 하고 요양원으로 자리를 옮겨놓은 겁니다. 정말 분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든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최종 진단은 위에 양성 종양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로 내시경 시술을 받으면 완치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가장 빠른 날짜를 잡아 시술을 받았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전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간병인을 포섭해서 제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쳐넣고 친정 근처로 이사를 하겠다는 수작이었죠. 이건 저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저는 남편이 유산으로 물려준 예금과 친정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건물을 합해서 200억이 넘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줄 몰랐기에 절 하대하고 뒷방 노인네 취급을 했었죠. 전 제 아들의 어미로서 존중을 받고 싶었지 돈으로 효도를 강요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기에 말을 안 했을 뿐 일부러 속인 건 아니었습니다. 전 간병인에게 얼마간의 돈을 주고 며느리가 집을 내놓은 부동산에 찾아가라고 전했습니다. 입지를 하라고 보낸 거죠. 며느리는 33평의 집을 7억 5천에 내놓았는데 간병인은 부티나게 입고 가서 중도금 없이 9억에 살 테니 금매로 사겠다면서 보름 안에 집을 구해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봉두 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나왔다고 합니다. 돈에 획가닥한 거죠. 간병인은 계약금 7천만 원을 건네주고 왔다면서 제 앞에서 계약서를 보여주고
녹음한 녹취록을 들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간병인을 철석같이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그렇지만 보름 동안 집이 팔릴 리가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다녀도 한 달 이상 보관이사를 하고 모텔이나 이런 곳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아무리 다녀도 좋은 집이 있긴 했지만 날짜가 안 맞으니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평수는 그대로인데 신축 아파트 8억 5천짜리가 나왔는데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날짜가 2달 후라고 하자 덜컥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계약금은 8천만 원이니 1천만 원이라는 빚을 내서 더 얹은 거죠. 전 며느리의 씀씀이도 그렇지만 그 욕심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와중에 제게는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고요. 그리고 중독은 없이 매입을 하겠다는 날짜에 간병인은 전화도 꺼두고 나타나지 않게 조치를 했습니다. 주소 역시 가짜였고요. 며느리는 80통이 넘게 전화를 하고 온갖 험악한 말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얘기를 해두어 간병인은 조용히 제 옆에서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간병인은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나만 믿고 기다려라. 당신은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어차피 주민번호며 뭐며 다 가짜였기 때문에 당장은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정체를 드러내고 판을 엎을까 생각했는데 너무나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내가 전화를 안 받는다며 저더러 알고 있냐는 겁니다. 전 요양원에 들어온 후 단 한 번도 본 적도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하자 그제서야 매우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연락을 하자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는 말만 흘러나올 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욕은 언제나 크나큰 사건을 만드는 법이란 걸 깨달았을까요? 그건 전혀 아니더군요. 사기를 당한 후 울고불고 한 게 끝이었다고 합니다. 전 재활운동을 열심히 해서 편마비도 어느 정도 나아졌고 이젠 퇴원을 해도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누군가의 수발이 필요했지만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낼 필요는 없어진 겁니다. 전 간병인과 함께 제가 살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운동을 하며 열심히 다시 제 힘으로 일어설 날을 기약했죠. 며느리가 당장 잃은 돈은 없었지만 앞으로 중도금을 그 집에 줘야 할 날짜가 다가오자 드디어 실성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요양원 비용을 밀리는 것이 그랬는지 말미를 달라고 전화를 했고 제가 퇴소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증세가 나아진 것, 암이 아니라는 것에 2번 놀랐고 알아서 집으로 갔다는 것에 3번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라며 겉으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죠. 아마도 돈을 빌려달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전 지금 통화가 힘들다며 전화를 그냥 끊었죠. 중도금 몇 억을 제 아들 몰래 빌릴 수도 없고 시간은 다가오고 그러다가 약속한 날짜의 전날 전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몇 날 며칠을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돌아가게 한 것만 수십 번이 넘었는데 드디어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넌 내가 그렇게 아플 땐 나 몰라라 하더니 어떻게 이제야 나타나니?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그럴 일이 있어서요. 잘 회복하고 있는 나를 요양원에 쳐넣을 때부터 알아봤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인과응보라는 말은 알고 있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전 바닥에 엎드려 펑펑 우는 며느리에게 사연을 다 들었고 다 잘못됐다며 실신지경에 이르자 한 가지 제의를 했습니다. 내가 내 집 사줄 테니까 중도금은 네가 일해서 나한테 매달 송금을 해야 된다. 이 약속을 어기면 언제든 부동산에 다시 집을 내놓을 테니까 알아서 하렴. 그러자 며느리는 제 다리를 붙들고 그렇게 하겠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주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반성하겠다고 하는데 진작 잘하지 그랬니?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원래 살던 집을 제가 명의 변경해서 제 앞으로 해놓고 새로 살게 된 집은 아들 명의로 해주고 중도금 5억에 대해서는 매달 100만 원씩 제게 송금하도록 하고 매일같이 집에 와서 간병인과 교대를 하도록 했습니다. 며느리는 대소변 기저귀를 가는 한이 있어도 은혜를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한때는 모질고 이기적이며 추악한 모습을 보이던 며느리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제게 매달 100만 원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집에 들러 간병인과 교대도 해주고 있고요. 아들은 이 사실을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얘기해줄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